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진행해 문다연입니다. 계속되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여기에 차익 실현 매물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이 이틀 연속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 속에서도 우리가 보석 같은 종목들 발굴해낸다면 또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지금 이 종목에서는요, 이무학 전문가님 모셔서 전반적인 시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지금 시장 중심에 있는 상승 하락 종목들 확인해 볼 텐데요. 또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시장 중심에 있는 탑3 종목들 확인해 보고요.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또 노란 톡방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샵 0082번, 노란 톡방은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되시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벌써 2시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무학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일단 지금이 박앤세일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네, 맞습니다. 시장은 좀 어렵네요, 그죠? 네. 시청자분들도, 갑자기 또 2월달 들어서 잘 갈 줄 알았는데 시장이 덜크럭 걸립니다. 쉽게 생각하면 365일 올라가는 장도 없고요. 또 365일 내일 내려가는 날도 없습니다. 올라가다가 또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이런 게 이제 대세 상승. 그러니까 시장은 우리가 매일 주식을 보기 때문에 일희일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희일비 하지 말라는 말은 좀 어려운 것 같고 할 수밖에 없지만 일단 조금 좀 추세를 놓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조금 더 명확한 길이, 가이드라인이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혹시 앵커님 받아보셨나요? 오늘 시황 제가 계속 이것도 좀 부담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네. 시황 한 줄 평을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못 들은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네. 오늘의 한 제가 줄 이제 평은요? 작가님한테, 먼저 보내드리는데 오늘은 휴무일은 아닙니다. 지금은 브레이크 타임. 네. 시장이 쉬는 건 아니다. 잠시 오전과 오후 시간 이제 좀 나눠서 저녁 준비하는 시간이죠, 그죠? 점심시간 끝나고 이제 저녁 손님을 맞이하는 브레이크 타임, 그 정도 오늘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좀 한 줄 정리를 좀 해봤고요. 미국 증시가 어제 서면 보시면 나스닥이 좀 떨어졌습니다. S&P 좀 떨어지고 일단 추가적으로는 구글이 어제 더 떨어졌어요. 정말 원숭이가 나무에서 제대로 떨어지네요. 떨어져서 한 바퀴 또 굴렀습니다. 네, 아주 좀 어려운 모습인데 7%가 급락하면서 어제 AI 국내 주식들이 좀 떨어졌잖아요. 근데 어제 구글이 어제도 한 3% 이상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오늘 국내 AI 관련주 또 추가적인 하락에 여파가 되는 것 같고요. 참 희한하죠? 구글 때문에 AI 관련주들이 올랐나요? 아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분 투자, 챗 GPT, 이것 때문에 테마가 형성된 건데 뜬금없이 빌런이 등장했죠, 그죠? 구글 때문에 하락하는 것도 참 마이크로소프트 챗 GPT가 잘못됐다. 이렇게 떨어지면 이해를 하겠는데 대항마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지금 만드는 단계에 있는 상용화 이전에 상품을 시연한 정도에서 주가가 저렇게 떨어진다? 저는 좀 과도한 하락이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구글 악재가 한 번 더 방영이 됐고요. 악재가 똑같아요. 희한하게 똑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제 떨어진 만큼 오늘도 떨어졌지만 악재도 똑같다. 구글 악재 플러스 연준 또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마치 데자뷰? 본 걸 또 본 듯한 현상이에요. 본 걸 또 본 것 맞습니다. 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의 악재를 보면 새로운 게 없다. 악재도 요새 시장을 보면 여러분들 느끼는 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떨어졌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 때문에 올랐구나. 야, 이게 진짜 좋은 건가? 이렇게 시장을 판단했다면 지금은 어때요? 오르면 올라간 이유를 찾고 내리면 내려간 이유를 찾고 시장이 이렇게 좀 이슈가 후행된다는 거죠. 왜 올라가고 왜 떨어지는지 모르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떨어졌을 거야. 뭐 이제 요 정도. 이만큼 시장이 좀 한산하다. 브레이크 타임이다. 그래서 다음 브레이크 타임 다음에 언제 손님이 오죠? 오후 장사 언제 열립니까? 다음 주 CPI죠, 그죠? 작년에 역대 최고의 빌런이었던 미국 CPI 발표가 이제 다음 주에 있습니다. 이 CPI 전까지는 아마 이렇게 좀 브레이크 타임이 좀 이어지면서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이렇게 재료가 오히려 후행하는, 재료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르고 내리면 재료가 후행하는, 그만큼 변동성이 없다는 거죠. 그 정도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요일이네요. 뭐 오늘 편안하게 시장 보세요. 오늘 아마 뭐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뭐 종가 라인까지 뭐 드라마틱한 반등은 아마 국내 증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조정을 즐기라는 말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조정도 좀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 매매 막 활발하게 하실 필요 없고요. 오늘은 좀 시장 차분하게, 좀 편안하게 또 볼일 보실 분들 보시고 오늘따라 그냥 느긋하게 대응하시라,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무일이 아니라 브레이크 타임이다라는 말이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시장이 잠깐 쉬어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있을 CPI 발표까지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이신 거겠죠? 그렇죠. 뭐 시장이 1월, 2월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도 올랐고 또 뭐 상승에 그대로 수직으로 내리꽂는 흐름은 올해는 상반기는 최소한 아닌 것 같아요. 뭐 네. 계속 올해 연초 시작하자마자 상저하고다 각 증권사 리포트들 뭐 센터에서 계속 상조하고 뭐 100이면 90 이상이 그런 얘기 했는데 또 장이 막 오르니까 또 증권사들 뭐라 그래요? 상고하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증권사들 시황 전망은 맨날 그래요. 맨날 올라가면 올라간다 그러고 떨어지면 떨어진다 그러고. 작년에도 잠깐 보시면 코스피 증시가 계속 뭐 3,000포인트 돌파할 때 뭐라 그랬어요? 뭐 3,500 간다, 연내 4,000 간다, 뭐 2020년 뭐 유동성 해릴 때 그랬죠, 그죠? 그러다가 또 떨어지면 또 떨어진다, 뭐 2,000 깨진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증권사 리포트, 종목도 마찬가지죠. 목표 주가 5만 원 잡아놨는데 5만 원 돌파하면 목표 주가 또 상향하고, 또 증권사들 손절 매가는 없습니다만 떨어지면 또 더 떨어진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항상 후행하는 리포트에 여러분들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 말은 뭐 100% 맞을 수는 없겠지만 하고까지 모르겠지만 일단 1, 2월 달만큼은 고점. 그래서 지금 잠시 좀 쉬었다가 CPI 발표 내면서 2월 또 하반기에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시장을 자신감 있게 보시고, 쉬어가는 구간에 뭐 해야 돼요? 쇼핑하셔야죠. 그죠? 쉬는 시간, 휴무 때, 브레이크 타임 때 재료 준비하셔야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저랑 같이 좋은 종목들, 이럴 때 선수들은 뭐 합니까? 포트폴리오 교체. 그죠? 요 시기로 종목 교체, 재료 손질, 재료 교체, 이런 식으로 잡으니까 여러분들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종목 다 이해하시고 시황도 저랑 같이 한 발짝 한 발짝 떼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 방송을 챙겨보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장을 어느 정도는 예측해보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이슈가 지수에 후행되다 보니까 대응하기 더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일단 긴 흐름으로 본다면 일단 2월까지는 큰 하락에 대한 걱정은 잠시 덜어도 되겠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벌써 시간상 빠르죠. 벌써 이제 금요일 네. 전에 다음 주 2월 중순입니다. 벌써. 네, 이제 2주가 지났습니다. 네, 2월 달이 또 거래일수도 짧잖아요. 2월 달 네. 윤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뭐 크게 어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문제는 종목이죠. 시장이 뭐 작년에 3,000, 재작년 유동성을 3,200, 코스닥 1,000 돌파할 때 그런 장세는 올해는 없을 겁니다. 당분간은. 한번 유동성 열리가 왔기 때문에. 지금은 머리 싸움, 종목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종목 싸움, 저는 시황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종목 전문가죠. 그죠? 종목들, 알찬 종목들 많이 소개를 오늘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황 체크해 봤는데 지금같이 좀 쉬어가는 구간에선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좀 비중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을 담을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거나요. 아니면은 문자 샵 0082번에 이무학 남겨주시면 친절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지금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도 하락 종목들 살펴볼 텐데 일단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엔터주 쪽에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제도 계속 좀 상승 종목 잡아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SM입니다. SM 그룹주들. 그렇습니다. 야, 이거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언제 도대체 SM은 주인이 바뀌는 거야. 뭐 깜깜 무소식이야. 뭐 재료만 있고 실체 없는 M&A. 이게 한번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재밌는 시나리오로 가는 것 같습니다. 반전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에 지금 SM은 오늘 혼자입니다. 다른 종목도 가는 거 없어요. SM 그룹주들, SM, SMCNC, SM라이프, 그리고 우리 말씀드렸던 티스트, SM주들. 오늘만큼은 흥행은 SM이 1000만 관객 돌파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굉장히 핫한 이슈고요. 일단 이유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수만 회장과 경영권 분쟁 참 희한하죠. 최대 주주가 경영권 분쟁을 한다. 누구랑? 카카오랑. 그죠? 그래서 이 연대, 연합전선이 있죠. 이렇게 큰 기업들은 누가 그냥 법석 물어가지 않습니다. 연대를 펼치죠. 그래서 일단 이수만 회장과 갑자기 방시혁 회장이 등장했습니다. 그죠? 하이브, 이쪽 연대. 하이브가 들어와서 이수만 회장 지분을 전량 사가고요.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지분이 더 필요합니다. 이수만 회장 지분 갖다가는 안 돼요. 그러면 이수만 회장이 경영권을 뺏기지 않았겠죠. 그죠? 더 어떻게 해요? 공개 매수. 공개 매수하는 거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 물량을 딱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거기까지 내가 무조건 사줄게. 그게 최근에 뭐가 있었죠? 오스템 임플란트. 한번 보시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18만 8천 원에 지금 주가가 멈춰 있죠. 여기서 이 가격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8만 8천 원의 가격은 어때요? 붙박이 가격이죠. 붙박이 가격 때 여기서 주가는 안 움직입니다. 여기서 더 비싸게 주고 사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고요. 여기서 싸게 파는 사람은 더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주가는 어차피 여기서 상장 폐지될 텐데요. 끝날 텐데요. 다진 상장 폐지입니다. 여기서 사고 주식 시장에서 하니까 맨날 주총도 해야 되고 기업 공개도 해야 되고 회계자료도 뭐 골치 아프고 나는 그냥 비상장회사로 갈래 이러면서 상장을 처리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대신에 공개 매수는 해줘야죠. 개인 투자자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바보 되는 겁니까? 상장 폐지 되는 거죠. 더 비싼 가격에 사주는 겁니다. 근데 SM은 틀리죠. 상장 폐지를 위한 공개 매수는 아니에요. 최대 주주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 매수죠. 재밌죠? 제가 그럼 카카오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이미 발을 들여놨는데 모르죠. 또 어떻게 될지.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000만 관객 돌파. 아직 흥행이 끝난 게 아니다. 계속 입소문을 타면서 시장의 관심을 계속 받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재밌는 시나리오가 될 것 같고요. 관련주들 계속 좀 같이 보시면 더 우리는 영화를 보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키스트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관련주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뭐가 또 있을까요? 하나만 더 볼게요. 이글루입니다. 이글루가 오늘 주가가 좀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챗 GPT가 정말 무한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갑자기 또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중국에서 또 한 번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또 했었죠, 그죠? 오늘은 이글루는 뭐 이렇게 중국의 이렇게 상승하는 게 아니고 챗 GPT가 해킹을 받으면 이글루가 방어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보안 쪽으로도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방면이죠. 이제 의료, 교육, 산업, 전반적인 구글링 이렇게 해서 검색 서치는 물론.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해킹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그죠? 데이터 센터 하면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될 거야. 그러면 거기 IP 반도체가 들어갈 거야. 얘네가 해킹 받을 거야.
정말 생각의 확장은 무궁무진합니다. 어떻게 이런 거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걸로 오늘 이렇게 AI 해킹에 관련해서 보안 이슈를 타고 종목이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좀 신선하긴 하죠. 보안도 분명히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로 상승 종목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SM의 1대 주주는 하이브, 또 2위 대 주주는 카카오가 되면서 이미 BTS와 엑소가 한 식구가 됐고 여기에 더해서 카카오까지 전격적으로 손을 잡는다면 아이유까지 한솥밥을 먹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소식에 오전장이 시끌시끌했습니다. 자, 이어서 하락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어렵네요. 어제 제가 박앤 세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반값 세일하는 줄 알았더니 다음날 가니까 80% 세일하네요. 화가 나네요. 그죠? 네, 아무튼 아직도 유효합니다. 세일 가격이 더 높아졌죠. 그죠? 종목은 좀 잘 선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좀 하락 종목 특징주는 뷰노 이렇게 얘는 인공지능 제가 그냥 뭐가 더 나쁘다 얘가 반등을 더 할 것이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그냥 가장 많이 떨어지는 11시 시점으로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크게는 의미 갖지 마시고요.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뷰노, 인공지능 의료 쪽에서 오늘 좀 하락이 크고요. KT 알파 하락이 좀 큽니다. 이 종목은 제가 지난 오후 방송 강의 때 한번 말씀 좀 드렸어요. 썰경기TV 제 AI 강의 못 보신 분들 너튜브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제가 강의할 때 AI 관련 주들 다 소개를 드리면서 KT 주들은 조금 조심하자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 그래서 KT 알파 오늘 어제 고점 찍고 좀 밀리는데 이런 패턴은 좀 안 좋습니다. KT 알파는 KT 그룹 관련해서 뭐 KT CS, KT IS, KT 알파, 플랫 ED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KT와 관련해서 KT IS, KT 콜센터 기업이에요. 콜센터가 AI랑 무슨 상관이 있죠? 지금도 글쎄요. 사람이 막 옛날처럼 114 전화해서 사람이 전화 받고 몇 번 찾으세요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쪽에는 확장성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KT주들은 조금 인공지능 종목들 눌림목 반등 좋지만 이쪽은 좀 힘들다.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딥노이드 하락합니다. 어제 알리바바 이슈로 상한가 갔었죠. 상한가가 우리가 상한가에 안 파는 이유는 뭐예요? 당일날 30% 올랐는데 31% 오를 수 있어요? 딥노이드 1,530원에 어제 상한가 갔는데 1,540원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어요? 없죠. 단 10원도 못 올라갑니다. 근데도 상한가에 안 파는 이유는 다음날 갭 상승을 보고 들어가는 건데 갭이 빠져버리죠. 그죠? 상한가 갭 하락 재료가 뭐 별로 강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아마도 다음에 이런 종목들 살펴보시면 뭐 또 어느 게 나올지 몰라요. 오늘처럼 뭐 보안 또 뭐 다음 주에는 뭐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흘려가듯이 뭐 중국의 텐센트도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도 뭐 뜬금없이 또 어떤 기업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연속성은 계속 떨어질 거예요. 예전처럼 막 주가가 막 2배, 3배 한 주 달 올라가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테마의 끝물에 나타나는 휘날레 파동이거든요. 계속 가는 종목보다는 여러 종목이 생성되는 과정이 아마 AI 쪽에서는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AI주들 눌림목 쇼핑도 좋지만 배트는 예전처럼 홈런 200%, 300% 이렇게 홈런 때리려고 하지 마시고 상한가 너무 좋죠. 그죠? 그냥 적당히 수익 실현하면서 다음 종목을 또 찾아다니는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AI 테마가 같이 묻어 있지만 그 세부적인 재료에 따라서는 하락으로 또 기울 수 있는 종목들 뷰노와 KT 알파 살펴봤고요.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 기록했지만 오늘은 또 갭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에 있는 상승과 하락 종목들 중에서 이런 전문가님의 관점 배워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 스캔하시면 링크 연결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또 리뷰를 빠르게 진행해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또 공략해주셨던 종목들인데 벌써 또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키스트 오늘 신고가 라인 때 직전 고점을 확 돌파했는데 아쉽습니다. 이러고 키스트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키스트는 사명이 앞에 SM이 안 붙여 있어서 그런지
SM 라이프, SM 디자인보다 확실히 좀 떨어져요. 시세가 3등주 역할. 자, 보시면 대장주가 그냥 SM 모멘텀이니까 SM은 당연히 가는 거고요. 그죠? SM 신고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SM CNC의 계열사입니다. SM이 회사를 나눴어요. SM, 우리는 본업 엔터테인먼트업을 하고요. 아이돌 키워서 음반 판매하고 콘서트 하는 SM과, 그리고 SM 이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SM 스튜디오는 이제 드라마도 제작하고 콘텐츠도 기획하고 예능도 제작하고 이런 식으로 연예인도 매니지먼트하고, 이게 SM 스튜디오예요. SM 스튜디오에 누가 있냐면 SM GNC가 있습니다. SM 라이프가 있습니다. 키스트가 있습니다. 이쪽 나눠져 있죠. 그죠? SM 스튜디오는 그러면 포도번호 몇 번인가요? 상장돼 있지 않습니다. 100% 그냥 자회사예요. 자, 그러면 SM CNC가 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26%. 거의 상한가 갈 것 같죠. 그죠? 키스트가 주가가 4%. 뭐야 이거? 거의 3등주 시세죠. 그죠? 테마로 치면 대장주, 2등주, 3등주가 있는데, 대장주는 SM CNC, 2등주는 SM 라이프. 대장주보다 한 10% 정도 수익이 차이 나요. 대장주가 상한가 가면 SM 라이프는 한 20% 가고 3등주가 한 10% 가거든요. 10%. 이게 뭐 법칙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너무 떨어지네요. 3등주. 그죠? 근데 이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케이스는 제가 보는 관점은, 제가 기업 설명드릴 때 SM그룹 관련주인 거는 보너스 요인이고 본업이 좋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대장주인 SMCNC가 11월, 12월 달에 주가가 올랐어요? 아니요. 엎어져 있었습니다. 전혀 못 올랐어요. 오늘 그냥 M&A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기업적인 측면에서 올라갈 이유는 11월, 12월 없었잖아요. 그때 키스트는 11월, 12월에 주가가 약 2배가량 올랐습니다. 그죠? 모멘텀이 틀리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키스트는 오늘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이슈 타고 올라올 때 팔아주고 다시 SM 이슈가 잠잠해지면 다시 사고, 이런 전략도 일단 좋긴 좋은데, 그런 전략도 약간 좀 힘드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지 제 말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런 전략들은 제가 종목을 케이스는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이런 톡방에서 더 자세하게 전략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성산업 주가가 좋습니다. 해성산업 오늘 띵 하고 올라갔죠. 그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좀 시장 무시할 수 있는 자산주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이 고 정주영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까지도 삼성, 현대가 일세 창업주들도 해성산업 단사촌 회장한테 돈을 빌릴 정도로 기업의 모태가 사채 왕입니다. 기업에 돈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쇼핑도 많이 해놨죠.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 한국제지, 한국패키지, 세아, 계양전기, 해성 DS, 마치 워렌 버핏의 버크셔처럼 이렇게 좀 상관없는 회사들을 좀 많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제가 버크셔를 말씀을 좀 드리면, 미국의 버크셔는 계열사 간 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관을 안 합니다. 각기 다 독립된 회사예요. 우리나라 계열사들은 어때요? 다 일감 몰아주고 여기서 빌려다가 저기서 장기 차입금 뭐 대주고 같은 식구 아이가 하면서 계속 이렇게 엮이고 설키고 꼬여 있잖아요. 지배 구조가 단순히 그러니까요. 그죠? 근데 버크셔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해성산업도 지주회사이긴 하지만 계열사끼리 전혀 관계하지 않아요. 그죠? 뭐 사이즈는 확실히 많이 틀리지만, 그래서 그런 모멘텀도 일단 있다.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서 좀 뻥치면, 좀 과장하자면 한국판 버크셔 해성산업,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이제 공략했던 종목이어서 키이스트와 해성산업, 오늘도 좀 상승세를 견고하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오후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한번 공략해 볼까요, 전문가님? 네, 또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갈게요. 스맥 일단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스맥 여러분들 로봇 테마주들 갈 때 또 못 갔습니다만, 종목은 역시 로봇 사업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우리 서울공개 나온 뉴스를 좀 볼까요? 스맥 공격 자동행위 솔루션을 중심으로 로봇 자동화 솔루션 공급 확대. 자, 올해 1월 달에 그렇게 로봇 테마주들 뭐 거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핫했잖아요. 근데 스맥은 그때 당시에 1월달 남들 다 잔치 났을 때 혼자 조용히 밥 먹고 있었습니다. 혼자, 그죠? 혼자 열심히 남들 막 떠들어도 혼자 열심히 공부하는 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모두가 들떠 있을 때 상당히 좀 조용히 준비를 하다가 지금 로봇들 분위기 안 좋죠, 그죠? 완전히 다시 가죠, 그죠? 혼자 움직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인싸는 아닌데 로봇 쪽에서 좀 약간 좀 아싸 종목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로봇주들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보실까요? 실적 얼마인지. 대장주였죠. 주가가 3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올라간 레인보우 로보틱스 실적은 12억입니다. 시가총액 1조 4천억짜리가 시총 12조입니다. 아무리 성장성 프리미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 과열이죠, 그죠? 스맥 볼까요? 70억입니다. 시가총액 600억이에요. 600억. 시가총액은 20분의 1. 영업이익은 5배 많이 법니다. 로봇주들 1월달에 수익 못 내시고 좀 소외당하셨던 분들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스맥 하나.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 남은 로봇 실적주입니다. 요거 장만해 가셔야겠죠, 그죠? 관련한 전략도 계속 톡방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맥이 왕따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만약에 이 로봇 테마 강세 속에서 아직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면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금요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노란톡방에서 이어가 볼 텐데요.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장 중심에 있는 탑3 종목들 발굴해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진행해보는 시간입니다.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빠르게 좀 리뷰부터 진행해볼까 합니다. 사실 며칠 만에 수익을 내는 것이 2월 달에서는 테마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시긴 하셨지만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어제 방송 끝나고 가는 길에 보니까 상승을 무섭게 뿜어내던데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두 가지 먼저 그 오래된 부분들, KC하고요. 그다음에 코맥스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C 같은 경우는 현재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떠주면은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전력 반도체 부분들을 떠준다고 말씀드렸고요. 물론 전력 반도체 핵심 대장주는 KC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했던 때가 1월 12일 날입니다. 21선 돌파가 되는 시점이었죠. 시점에서 제시를 좀 했던 시점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음봉이었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올라온 거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일시 조정, 그다음에 21선 돌파 안착, 그리고 이런 삼각수렴형의 어떤 흐름들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21선과 61선이 거의 수렴이 됐죠. 그리고 나서 급등을 했고 오늘까지 추가로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선행학습이 가장 필요해 보이고 전력 반도체 핵심 대장주가 무엇이냐 요거에 대해서는 리서 학습이 좀 돼야겠죠. 그런 부분에서 KC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현재 어제하고 오늘까지 현재 제시를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40%가 현재 고점까지 달성이 됐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현재 작은 시세 마디는 보통 38% 정도에서 현재 마디 매매가 좀 실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거의 2,930원 정도가 고점이 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주일 정도 약간 조정 국면이
진행이 된 다음에 이격 조정이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것이 좀 필요해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KC 가지고 계신 분 40%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은 현재 자세한 선행학습 그다음에 파동의 마디 이런 부분들은 노란톡에 오시면은 더 자세히 더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노란톡에서 많은 부분들을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현재 이제 다들 깜짝 놀랐던 그런 부분인데 방송 코맥스는 현재 어제 이야기를 했죠. 어제 이제 분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분봉 차트가 방송되는 시간이 10시 20분, 10시 반, 아니 11시 반 정도 되죠. 근데 시간으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살짝 했다가 눌림목을 받았던 시점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조짐이 괜찮다 했었는데 방송 나가고 나서 계속해서 급등을 해줬고 그다음에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코맥스 부분들이 했던 부분들이 지금 이 상황이었죠. 이 상황에서 괜찮다. 그래서 이게 방송에서 소개하면은 또 시청자들의 또 수익에 좀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에 대한 파동의 매매 기법도 있죠. 고점에서 한 달을 쉬어줬기 때문에 시간의 마디, 그러니까 조정의 마디가 완벽하게 형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거래량이 들어오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나와서 급등이 됐고. 오늘 추가 급등까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종가 기준으로 환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고점 수익이 20%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아무리 장중에 급등을 하더라도 근데 사실 실질적인 부분들은 현재 39,000원, 3,900원대에서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38% 이게 당일 정확하게 딱 만 하루입니다. 만 하루에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요거 어떻게 이걸 정확하게 이제 집어낼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이거 보고 노란톡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현재 오시고 궁금했던 부분들이 납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고 가는 길에 갑자기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수익률은 현재 뭐 종가 기준으로 환산을 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떤 이제 객관적이고 굉장히 공정한 수익률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은 마디 매매 종목에 대한 선행학습 이게 필요해 보인다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제 탑3 1위 종목으로 꼽았던 코맥스였습니다. 분봉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좀 더 확 와닿는 것 같은데요. 이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께서 좀 이 기업의 가치를 눈여겨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차트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다 설명해 주시니까요. 잠시 뒤에 있을 탑3 종목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고요. 그 링크에 입장 코드 1500 1500번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탑3 종목 3위부터 만나보시죠. 네, 탑3 오늘의 3위는 픽셀플러스입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 하루에 한 가지씩 기술만 배워가도 기술 전문가가 될 것 같은데 예. 오늘은 CMOS 절개 전문 펜미스 업체입니다. 예, CMOS 하면은 잘 현재 어필이 안 되죠. 네. 내가 카메라를 산다고 현재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유튜브에 보면은 이 카메라는 무슨 CMOS에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 보면은 우리가 시각적 화면을 현재 그대로 디지털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화면에 대한 픽셀, 화소를 그대로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에 대한 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미지 센서라고 많이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를
설계로 전문하는 팹리스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을 굉장히 알아주고 있죠. CMOS 또는 CMOS,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 센서에서 CIS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기 때문에 CMOS 하면 이미지 센서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삼성 원래는 이제 픽셀 플러스도 이걸 이제 개발을 좀 한 건데 삼성전자에 납품을 했는데 삼성전자에서 내재화를 하는 바람에 매출이 급하향되는 약간 사양길에 또 접어들었던 아픈 역사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이 확대되면서 현재 이 카메라 부분들도 HD급, 풀 HD급으로 계속해서 진화되고 있고 자율주행이 되면서 뭐 계속해서 카메라 수가 확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픽셀 플러스도 나름대로는 상당히 의미 있다. 그래서 일본 완성차 업계 이제 2개의 납품 실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확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술력 성장성들은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팹리스 기업의 몸값 주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근데 픽셀 플러스는 현재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은 시가총액이 무려 700억밖에 안 됩니다. 뭐 7천억 이렇게 높은 회사가 뭐 수천억 된 줄 알았지만은 7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차트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매매 기법을 또 하나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첫 번째 급등을 놓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제가 이런 경우는 현재 일주일을 기다려 보라고 했죠. 고점 다음에 일주일 정도. 일주일이 됐더니 살짝 빠졌습니다. 근데 요거는 전체 상승과 하락의 중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주고 여 위에서만 움직여주면은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5% 이상 또 거래량이 급증하는 부분들이 나타나면은 이제 N자형 흐름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픽셀 플러스는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고 또 완벽한 현재 이제 반도체 종목은 막 날아간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주 좋은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눈여겨볼 이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기업 가치에 비해 지금 시가총액도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큰 상승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의 탑3 2위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탑3 2위 종목은 NCN입니다. 네, 뭐 카메라와 렌즈 관련해서 요즘 기업들이 많이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일환일까요? 예, 그 NCN 카메라 화소 관련된 부분들이 떠주면은 이제 보통 이게 인공지능 관련된 챗봇이 인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추적해보면 챗봇이라는 것은 문자잖아요. 네. 그 다음에 문자 다음에 진보된 것이 전화죠. 이제 전화가 그 다음에 화면, 네. 그러니까 그림, 사진,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확대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뜨다가 그 다음에 뜬 것이 뭡니까? 인스타그램. 네. 인스타그램의 특징이 뭐죠? 사진이죠. 그다음에 그다음은 뜬 것이 유튜브. 셔톡이나 유튜브. 네. 이렇게 순서로 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순서도 챗봇에서 이제 이미지나 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가상인간 테마가 최고의 어떤 세상의 포식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동영상 부분들이 뜨고 있는데 NCN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어제 이렇게 현재 내용을 보고서 괜찮다 하고 준비를 하고 가져왔는데 갑자기 이제 오늘 좀 떠버린 상황이 됐는데 NCN은 그 현재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현재 그 자회사가 넥스트 칩이라는 현재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고 넥스트 칩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블랙박스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는 너무 이제 시장이 포화되어 있고 사양 산업 아니냐 이렇게 되지만은 블랙박스에다 새로운 기술을 좀 첨가를 좀 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지고 있는데 현재 자율주행을 블랙박스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ADAS라고 하죠. 자율주행을 좀 탑재를 해서 블랙박스가 이제 메인으로 현재 올 수 있게끔 현재 기술 개발을 좀 하고 있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우리가 자, 반도체 설계 업체인 영국의 ARM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ARM이 이제 갑 중에 갑이라고 하죠. 삼성에서 인수를 할 정도로. 근데 영국의 ARM과 협업해서 현재 그
AVP, 그러니까 자동 발렛 파킷, 발렛 주차 또는 자율주행을 위한 아파치 칩 6을 개발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들이 이제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에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약간 높은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매수 시점이 아니고 현재 조정을 보여주는 어떤 시점들이 이격 조정 5일선의 타치 부분들을 한번 기다리시는 부분들이 필요해 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단기 급등은 가격과 기간의 이제 절반 조정이 만약에 오면은 날아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만약에 오면은 되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 NC에는 시가총액이 약 500 정도밖에 안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칩 이런 부분들의 그 모의사라는 점도 이제 부각이 되기 때문에 NCM 부분들을 잘 지켜보신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NCN 관련해서 엮여있는 테마가 결국에는 AI 분야에서 최상위 포식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의 탑3 1위 종목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탑3 1위 종목은 어보브 반도체입니다. 네, 역시 또 팹립스가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팹립스 관련 종목이겠죠. 예, 요새는 이제 팹립스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좀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급등을 했고,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일 중요한데 팹립스 기업의 어떤 주가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버브 반도체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마치 KC의 어떤 그 과거 바닥 차트 같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어버브 반도체는 MCU 설계 및 외주 생산 팹립스 기업입니다. MCU라는 것은 뭐냐면은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컨트롤하니까 무엇을 컨트롤한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전자제품에 들어가면은 전자제품을 컨트롤하는 반도체 모임, 집단 뭐 이런 센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면은 현재 엔진, 다시 말해서 현재 전기차에 대한 뭐 이런 그 각종 기능들을 이제 컨트롤하는 부분들 좀 필요해 보이죠. 그래서 각종 전자제품이나 모든 것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MCU입니다. 그래서 MCU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요거에 대한 특화된 건데 들어가는 어떤 그 제품 가지수만 한 400여 가지의 반도체 전자제품이 들어갑니다. 이게 보통 이제 자동차에도 계속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들이 좀 실현이 되고 있고, 또 점유율, 글로벌 점유율은 한 6위, 현재 6% 정도로 MCU 시장에서는 알아주는 어떤 강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필요해 보이고, 팹립스 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그 현재 공장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외주 생산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반도체하고 설계하고 외주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버브 반도체의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는 전혀 움직임이 없는 어떤 그런 어떤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21평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21평선이 전혀 움직임이 없죠. 근데 크로스가 되는 시점에서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와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KC도 그렇고 대부분 이런 종목군 KC와 같은 거의 같은 차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일주일 내에 현재 어떤 큰 반등이 들어줄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탑3 1위 종목까지 만나봤는데 세 가지 종목을 다 확인해 보니 확실히 반도체와 팹립스 관련해서 강세를 점쳐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종목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는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또 QR코드 확인하셔서 여러분들께서 고민되시는 종목 명과 비중, 매수가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돼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요.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요. 매수가와 네.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네, 6,500원에요. 네. 25%요.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 6,500원에 25%라고 하십니다. 어떤 예.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제 내용을 이제 보니까 이제 의료 용상 관련된 뭐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요새 이게 최근에 인기 있는 부분들이 이제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 이런 부분들이 떠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인피니티 헬스케어를 사신 뭐 특별한 뭐 동기가 있나요? 우리 이제 시청자님. 저기 그 텔레비에서 하도 이제 전문가님들이 네, 좋다 해서 이제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 인피니티 헬스케어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잘 가다가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그다음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보시면은 알겠지만 주가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상승 트렌드를 탈 때는 이런 그 파도와 같은 사이클을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저점의 영역입니다. 저점의 영역이고 최저점부터 4,200원부터 현재 최근까지 올라온 어떤 진폭의 상승 비율을 한번 환산을 해보면은 60%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적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뭐 로봇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더 올라왔는데 그거는 이제 그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일반적인 어떤 부분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뭐 진행이 된 이후에 나중에 약간 슈팅이 될 수 있다 좀 생각됩니다. 시총이 약 1,5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뭐 고평가라고 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그리고 원격 의료 부분들이 여러 가지 메타버스와 함께 또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한번 시세를 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다만 목표가를 잡는다면 여기가 6,000원의 지지선이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6,000원의 지지선이고 고점이 6,800원 정도 뭐 진행이 되는데 한 번 정도는 더 약간 움직여줄 가능성이 많고요. 약간 올라간다면은 약 7,800원 정도가 현재 올라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이제 진행을 좀 한번 가지고 계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전문가님 의견 참고하셔서 매매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없지만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종목이기도 해서요. 문자로 3685번님께서 삼성전자 52,000원에 비중 많이 담으셨네요. 70%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최하단 부근에서 잘 사셨어요. 언제 팔면 좋을까요? 예. 네, 삼성전자는 지수 따라갑니다. 네, 그렇죠. 지수 따라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삼성전자 차트를 바로 내용은 바로 생략하고요. 네,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은 자 올봉 사이클로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전체 이 반도체 주기가 예전에는 보통 이제 배우신 분들은 4년 주기라고 많이 배웠을 겁니다. 4년 주기라고 배웠을 건데 이걸 제가 예전에 사이클로 분석하니라고 해놓은 건데 여기서는 처음에는 42개월 정도 진행이 됐고 지금은 최근에 또 흐름들, 그러니까 2달 전에 표시를 했던 부분들이 48개월입니다. 그래서 현재 4년 주기가 됐기 때문에 진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어떤 근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일봉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봉상호 지수 차트하고 한번 같이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점과 저점 연결한 고점과 고점 연결한 선 이게 이제 고점을 나오죠. 근데 한번 상승을 해주고 2단 상승을 해주고 이런 삼각수렴형의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슈팅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7만 원까지는 무난히 갈 수가 있는데 여기가 슈팅이 아직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근데 지수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수는 현재 2단으로 올라가서
삼각 수렴령의 상단에서 수렴이 되다가 지금 슈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장은 좀 지금은 오늘은 이번 주는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때문에 많이 흔들리지만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삼성전자로 돌아가서 SK 하이닉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사실 따지고 보면 SK 하이닉스는 좀 더 가벼워서 먼저 이렇게 상승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2단 상승하고 삼각 수렴을 해야 되는데 삼각 수렴을 하지 못하고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가 7만 원까지는 무난히 갈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수하고 동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였지만 이 7만 전자에 대한 희망까지 엿보이는 상담이었습니다. 자, 종목 상담부터 하루 만에 또 2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발굴까지 못다한 이야기는 저희 노란톡방에서 이어갈 텐데요. 노란톡방 참여하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여러분들의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스캔하시면 또 링크가 뜹니다. 링크에 입장코드 1500번 1500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